편하게 불러주시겠어요? 아 진짜 내가 나 지금 도착한 지 3분 됐는데 초가 녹으니까 빨리 노래부터 갈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랑하는 양가무라 생일 축하합니다. 자 방송하자 방송하. 아 창피해. 아니 소원 비셨어요. 야 선물 왔어요. 알았어. 아,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네요. 예 행복합니다. 네, 진짜. 네. 아니 근데 바꿔 바꿔. 오늘 저기 나 생일인지도 몰랐어. 양 변호사님 생일 잘 여기다 놓을게요. 생일 축하. 우리 겨들송이 또 케이크를 사오셔서.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양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아니 뭘? 저랑 보여주고 싶어. 겨들송이랑 진변이라고 합니다. 네. 안 보이죠, 잘. 아쉽다. 이게 몇 살이에요 이제? 55? 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한가 얼마 안 남았네. 아직 10년 이상 남았어. 왜 이래 55라니 10년 이상 남았어. 올해 사실은 내 생일 아니야. 윤년이야. 윤년. 저는 처음에 윤년이라는 걸 처음 듣고 약간 삼재처럼 생일을 안 챙기는 해인 줄 알았어요. 그런 달이 있긴 있어. 윤달? 윤달 낀 사람이 있어. 윤달도 들어는 봤어요. 윤달은 4년에 한 번만 돌아오는 달이야. 그렇죠. 2월 29일 생일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4년에 한 번만 생일이 있어. 아 맞네. 음력으로.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짜증 나는 게. 네? 내 생일 때는 축하한다는 카톡도 안 보내고 야 이게 여기 이제 잘 보여야 되는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는구나. 아니에요. 야 나한테는 진 변호사님 때 생일인지 몰랐잖아요. 그때 우리 그때 공개 방송이었잖아요. 만약 그때 오셨으면 우리가 생파 뭔 소리야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촬영을 내 생일이 8월 20이다라고 말한 촬영이 7월 달에 이루어졌어. 근데 아니 뭐 카톡은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카톡은 성의 없잖아요. 안 하는 건 뭐야 그럼? 아니 근데 나 오늘 솔직히 너무 바빠갖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지금 막 왔거든요. 근데 또 오면서 막 의뢰인 전화하고 그러다가 길을 놓쳐서 제가 한 10분 늦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케이크 있는 거야.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오늘이 제 생일은 아니고요. 녹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또 축하를 해주시고 안 받을 수는 없고 민망한 자리를 되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눈을 피곤하게 해드린 좀 사과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 짤로 평생 돌았으면 좋겠다. 뭘 돌아? 옆에 우리 이렇게 선물 꾸러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무 죄송한 게 제 생일 때 양변호사님이 선물도 골프공 선물로 이미 다 저 세상으로 갔지만 선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축하도 못 드리고. 축하 선물로 날아왔잖아. 아니 저기 한번 확인해봐요. 뭐 하나 보냈으니까. 저는 그럴 때 꿀팁이 있어요. 뭐야? 생일을 놓친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12시가 넘어가기 직전에 11시 59분에 카톡을 보내가지고 뭐지? 오늘 생일을 제일 마지막으로 축하해준 사람 나야 이런 거 해요. 야, 그럴듯하다. 그렇죠. 그리고 좀 건아한 선물과 함께 보내면 괜찮더라고요. 그럴듯하다. 근데 자고 있어. 아침에라도 보면 뭐.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오늘 생신이세요? 네. 음력으로 양력으로? 응? 음력으로 양력. 그러니까 양력으로 생일을 어르신들은 되게 이제 음력을 많이 쓰시니까 잘 모른다. 지네 아버지 생신 지금. 그래도 어쨌든 생일인 건 아시네요. 생신. 일단 카톡에 떴으니까. 그럼 양력이란 양력이죠. 그럼 양력이겠다. 그렇죠. 다행이다. 근데 그러면 아버님은 오늘을 생일로 안 할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이제 엄마가 아침에 전화. 아버지한테 전화드려. 아니면 막 이러고.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완전 까먹어갖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오면서 전화 잠깐 드리고 그랬죠. 오늘이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 아니 정말 바쁜 날이라서 진변 재판 때문에 바쁜 날이라서 그런 거고. 오늘 재판이 없었어요. 야 내가 좀 쉬는데 쳐주는 그때 넘어가. 근데 중요한 건 재판이 없는 날 더 바빠요. 그렇지. 네, 진짜 뭐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왜냐면 차라리 많고 상담도 많고 그래서 법정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전화 못 받으니까 이제 의뢰인들한테도 그게 이제 익스큐스가 되는데 그때 못 받던 연락을 다 받느라 그런 거지 우리 진변이. 지금 불효한 건 아닙니다. 화면 보니까
진짜 어디 도망 다니는 수배 받고 도망 다니는 사람 몰골이야. 진짜 머리도 진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네. 제가 오기 직전에 그 육성재가 나오는 전참시를 보다가 왔거든요. 네. 육성재 같네요. 어? 무슨 얘기야? 왜? 아니, 그 화면 속 육성재가 육중한 아니고? 성만 갖고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샤워하고 그 손질이 안 된 상태의 화면을 제가 보고 나왔거든요. 갑자기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대가족 분들 중에 육성재 그 모습하고 비교해보는 사람들 그죠? 나온다. 이제. 그죠. 지금 저기 PD 벌써 찾고 있어요. PD 놈이 찾고 있어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고도의 매기기를 하는 건데 안 돼. 머리 까고 있어야겠다. 아무튼 뭐. 육성재를 찾든지 말든지 우리는 오늘 얘기를 뺨. 자 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통 벗고 있을 걸.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우통을 메워서 지금 이 방송 연결이 좋다. 안 되잖아. 아니 뭘 밑도 끝도 없이 왜 우통을 벗어? 콩가루 좋다. 막 뺨 하면은 이제 지금 우통 벗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넌 왜 좋아해? 맨몸에 넥타이만 하고 있고. 우리 이거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씩 벗고 있는 거예요? 짠. 좀 이상해. 아무리 우리가 콩가루라고 해도 지킬 건 지키고. 네. 예. 제가 요즘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녹화 기준으로는 할로윈 지나고 일려나? 아니지. 할로윈 전이겠죠?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할로윈 의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할로윈도 챙겨?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희 때는 할로윈이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나는 영화에서만 봤어. 저도 영화에서만 보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명절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 뭐 유치원 뭐 이런 데서 그걸 엄청난 행사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조금 나는 웃기긴 해.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남의 기념일을 챙기는 느낌이야. 왜 사대주의 아닐까? 사대주의. 이제 그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어. 근데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은 뭔가 고귀한 나의 명절이라서 그날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몸에 넥타이하고 놀 수 없잖아요. 근데 할로윈은 맨몸에 넥타이하고 노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짱 많아요. 그래? 좋은 날이구나. 그러니까 남의 명절이니까 막 놉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우리 명절은 고귀하니까. 설날 추석에는 막 제사 지내고 어르신들 만나야 되고 해서 이렇게 좀 뭔가 빡빡한 느낌인데 근데 이것도 우리 어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편하지 않게 생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 예전에는 설날 뭐 추석이 다 축제였을 텐데 우리도 설날 보면 기억에 막 윷놀이하고 뭐 이렇게 다들 노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은 설날 추석 그러면 집에 가서 막 어른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 제사 지내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은 또 알 수도 있죠. 진짜 이것도 약간 좀 아쉽네. 문화적인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 즐기는 명절로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서미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각을 주네요. 우리 가족 관계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넘어가는 거지. 아주 잘 꺼냈어. 근데 진짜 배웠어. 왜 저런 생각 못했거든. 그렇게 못하네.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넘기기도 참 쉽지 않은데. 덕분이에요. 아까 그 맨몸에 넥타이 하는 거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진별아 이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네. 우리 대한뉴스는 더 어지러워. 아니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뭐 이렇게 법률 상식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뭐 오늘 낮에 진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뭐 하면서 뭐 하재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나 이제 전혀 모르는 얘긴데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모르고 오셨어요? 아니 뭐 일단 오늘 주제가 잘 모르는 주제예요. 그리고 뭐 또 아무튼 뭐 여러 개를 얘기를 했는데 다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되게 그래서 오늘 준비 없이 오셨네요. 그냥 진짜 혹시 몸만 온다 이거 알아요? 몸만 온다. 몸변이 몸만 왔어 진짜. 머리는 두고 온 거잖아요. 네 없이. 그래갖고 오늘은 그냥 척추 반사로 그냥 말도 그냥. 우리는 원래 맨날 머리 두고 오잖아요. 여기 머리. 아니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왜? 아니 우리가 진변은 잘 모르는데 그 교들송은 그래도 내용은 알잖아. 박성식 사건 같은 경우. 저는 근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그러면 상담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사연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네. 그렇게 진변이 바로 척수로 반응해주면 되잖아. 근데 박수홍 씨 사건을 이제 알기는 알죠. 대충은 아시죠. 근데 이제 이게 막 오케이 한번 해보죠. 방금 약간 상담.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SC. 변호사한테 이렇게 상담 오잖아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도 안전하지. 그리고 뭐
내가 약간 틀린 얘기를 해서 그쪽이 이렇게 변호사님 그거는 뭐 이게 아닌가요? 그러면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 제가 나 갑자기 사기꾼 그러니까 그저껜가 대무가라는 무당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사회였는데 그걸 갔다 왔는데 거기서 무당들이 하는 행태와 아주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점 보는 사람이 사실 진짜 무슨 신기가 있어서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반반이겠죠. 네,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저도 옛날에 진짜 이거 정말 실화. 사법 시험을 합격한 해에 그때 뭐 그 타로인가? 아무튼 그거 롯데월드였나? 아무튼 보러 갔어요. 그래갖고 뭐 얘기를 했더니 올해가 되게 불행한 해라는 거야. 삼재인가? 무슨 죄인가? 아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내가 올해 사법 시험 합격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년부터 뭐가 되게 좋아진대.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났죠. 올해가 되게 힘들고 불행한 해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던지면 그렇지. 웬만하면 내가 안 좋은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 좋은 애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완전 돌팔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좀 두리뭉실한 걸 던져야. 네. 그렇지. 아니 보통 사람들한테 올해 힘들다라고 하면 10중 8구는 힘들어. 맞아요. 누구나 10중 8구는 힘들어. 우리는 늘 힘드니까요. 특별히 사법시험 합격한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이 있는 해가 몇 해나 되겠어. 살아가면서. 그렇죠. 대부분은 다 힘들지. 갑자기 그 거의 없다. 거업이 했던 알바 중에 점집 알바했던 얘기 들었어? 점집 알바도 했어요, 그 오빠? 점집에서 무슨 알바를 해? 그러니까 뭐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뭐 상관없겠지? 어딘지 특정 안 되니까.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집에 부업을 한 적이 있대.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거업이었던 부업은 거기는 점집인데 예약 손님만 받는 거야. 대부분 그래요. 영어만 집으로 소문해놨어. 예약 손님만 받아. 근데 예약 손님을 받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겨드성이 가잖아. 농섬이 뭐 몇 년생 이렇게 예약을 받잖아. 네네. 그럼 그때부터 거기한테 주는 거야. SNS를 주잖아. 서칭하라고. 그래서 뭐 인스타, 페북 막 다 던지면 걔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얘가 요즘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취업 준비라는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자료를 만들어주는 걸 했다는 거야. 아니 이거 제가 본 그 무당 영화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 네. 실제 그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가 그거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거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갑자기 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8월 달에 예약해 놓은 집이 있는데 거기가 12월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12월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 집에서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제 근황을 SNS로 보시겠네요.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 네. 역으로 함정을 파는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야. 내가 그거 안 속으려고 그렇게까지. 이거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안 가면 되지. 재밌잖아. 가봐서. 그 사람 속이는 거 재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럼 진짜 신기를 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점집인지 아니면 SNS 뒤져서 하는 건지 바로 알 수 있잖아. 아니 그건 그래. 가서 한번 속여보자. 섬이 이혼한 걸로 하자 우리. 제 친한 동생도 이혼한 걸로. 제 친한 동생도 그 이름 장명소 있잖아요. 그거 되게 비싼 돈 주고 이렇게 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기계에서 그 이름 이렇게 막 뽑는 거. 어머. 자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뭐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장명가가? 장명가가. 대박이다. 근데 잠깐 거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진짜로 정말 무심코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조회수라든지 댓글 이런 거 막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쯤인가 그 대물시네마가 갑자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눌러보고 싶더라고. 궁금해졌어? 그래서 갑자기 눌렀는데 출연료 인상 얘기를 하더라고. 하필이면 그걸 또 들으셨어. 야 이게 그리고 나는 김영대 박사님도 그냥 여기 앉은 사람들 출연료 안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더군다나 인상까지 해준다고.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인상 해준다고는 안 했어. 끊임없이 인상 얘기가 고민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주차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되게 알고 싶어. 나를 어떻게 고민하는지. 끝나고 나왔다. 오늘 왜 이렇게 띵한 얘기를 먼저 계속 하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몇 푼 받느니 괴롭힐래. 돈 안 받고 괴롭히기. 그래, 상사를 언제 이렇게 괴롭혀 그렇죠. 보겠어요. 계속 안 이제 받고. 상사 아니야. 옛날에 상사였지. 전 상사 구직장. 이제는 내가 오히려 저기 진 변호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주제 좀 들어가자. 일단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게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생각보다는 뭐 형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예전에 뭐 100억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안 믿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기간도 뭐 20년? 30년? 근데 이제 박송 씨가 진짜 착해 보이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을 뭐가 했는데 된다는 거야? 돈이 많다는 거야? 아니면 110억을 빼돌리는 게 형이 횡령을 한 100억을 거잖아. 그렇게 빼돌릴 수 있느냐? 그게 되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박송 씨도 성인인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고 뭐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최근에 이제 형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걸 보고 진짜구나.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이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횡령 행위를 했다고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하는 거죠. 얘는 횡령은 했다. 했을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 근데 사실 금액이 되게 크면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잘 안 봐요. 사실은 이 형이라는 사람이 증거 인멸할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다 나왔는데. 네, 이미 다 뭐 도주, 가족 다 있고 집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냥 구속시켜 버린 거예요. 네. 참고로 이 50억 원이 넘는 횡령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구나 법률을 적용을 하는데 5억하고 50억, 5억이 이제 50억 넣으면 아마 무기징역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5년 이상 무기징역. 잠깐만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그 살인죄가 5년 이상부터 그렇죠. 사형 무기징역인데 이 횡령인데도 사형은 빼고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변이 말한 것처럼 그 정도면 뭐 도주율에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게 아니라 너 같으면 5년 이상 받을 거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니 안 들겠니? 들죠. 어떻게든 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속시키는 거야. 그 정도가 돼버리면. 근데 너무 전 너무 그렇죠. 무서운 게 법조문 찾았는데 네네.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억에서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게 되게 센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사형만 빼고는 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친형한테 사형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 고소를 한 거지. 고소를 한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약간 충격적인 게요. 그래 형이 솔직히 막말로 헷가닥 돌아서 동생한테서 돈을 횡령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본 부모님이 형 편을 들면서 동생을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합시다. 왜냐하면 너무 앞에 충격이에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저는 물론 그 집은 아닐 수 있는데 되게 좀 아무튼 이제 연예인들이 자기가 돈 관리를 하지 않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가족들이 그 연예인 친구의 어떤 그런 금전을 본인들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대부분 그걸 이렇게 그렇지.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실제로 뭐 가족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상담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박송 씨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박송 씨가 이렇게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올라도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뭐 부모 중에서도 뭐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켜서 장윤정 씨도 있고 김혜수 씨도 그랬었고 그리고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그런 문제들도 했죠. 있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마저도 갈라놓는 게 돈이고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진변이 말한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나도 뭐 처음에 월급 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이럴 때는 돈 관리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었거든. 하물며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돈을 한꺼번에 받는데 또 생각해 보면 30년 전 90년대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거래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안 됐을 때였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투명하게 다 계좌 이체돼 있고 실명제돼 있고 이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약에 박수홍 씨가 돈을 다 형한테 맡겼다라면 매니저로 형이 일을 했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필요하면 형이 뭐 준비해주고 갖다주고 직구해주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관리하겠거니 믿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진병 얼마 있다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챙기려고 보니까 어디 갔어 형? 없는 거야 내 돈이. 이렇게 된 거겠지. 그럼 형이 매니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근데 너무 나쁜 게 형도 나쁘고 형수도 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 카드로 온갖 뭐 자신들 뭐 스파, 헬스, 고급 헬스장 뭐 다 사용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난번에 내가 그 갑자기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맡은 그 김신영 씨, 네. 김신영 씨가 그 불편한 뭐냐 그 헤어질 결심 그 영화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전혀 뜬금없는 얘기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한 게 인터뷰에서 되게 눈에 띄었어. 그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일반 TV 예능 쪽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게 배우가 굉장히 배우들에 대해서 다른데 이제 밥차가 와서 정상적인 식사 시간에 끼니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더라는 거야. 근데 김신영 씨가 그렇게 따뜻한 밥을 제때 먹어본 게 10년 만이었다는 얘기하더라고. 나도 이제 어설프게 예전에 예능 프로 몇 개 찍을 때 보면 항상 진짜 그 도시락 주문해서 대기실에서 먹거든. 김밥 먹고 도시락 먹고. 의외로 연예인들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끼니를 때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슬퍼요. 저 오면서 김밥 먹으면서 왔거든요. 맨날 맥스봉 먹잖아. 겨들송도 심지어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몸매 관리한답시고 맥스봉 같은 거 먹고 그랬어. 지난번에 진변한테 혼났잖아. 그죠.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데 아마 연예인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박수홍 씨 입장에서 딱 보면 너무 내 돈 가지고 함부로 썼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가족들 입장에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입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도 못 써?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가족들은. 너 이렇게 많이 버는데 형한테 이것도 못 줘? 그렇게 이렇게 나왔겠네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맞아요. 그 말이 너무 맞는데 이 형 부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박수홍 씨 재산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해놓고 만들어 놨으면 이제 박수홍 씨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너한테 줄 돈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이러면 이제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도 이제 박수홍 씨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제 어느 정도를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썼으면 제가 봤을 때 용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범죄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써버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참기 힘든. 다 써버린 상황 맞나요? 근데 저 잘 몰라갖고. 그거는 일단 뭐 형 명의라든가 아까 이제 형수 얘기도 잠깐 했지만 공범 의심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같이 돈을 빼돌려 놨을 수도 있고 따로 이렇게 축적을 해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지. 그럼 되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다 썼겠어 쓰기야. 그 돈을 어떻게 다 써. 근데 그냥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논란이 됐던 건 그 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툭 나선 거지. 아버지가 갑자기 그거 이 형이 관리한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해서 내가 운영했다라고 나서면서 대질신문에 갑자기 나섰고 그렇다가 대질신문으로 검찰청으로 대질신문하러 갔는데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아버지가 이제 박수홍 씨를 폭행을 한 거고 폭행을 하는 바람에 박수홍 씨가 맞은 게 너무 심하게 맞은 게 아니라 아니 자기는 30년을 바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돈을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마련해주지 않은 게 너무 서럽고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기를 탓하니까 거기서 이제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너무 막 속상해서 흐느끼다가 호흡곤란증을 일으켜서 병원에 갔다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번 주에 제일 핫했던 거야. 맞은 게 아니라 맞은 거는 뭐 아버지가 때리면 얼마나 세게 때렸겠니. 아버지가 때린다고 막 이런 정도는 그리고 아니겠죠. 제가 솔직히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 저 방송 있잖아요. 저 방송에서 나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유약하고 순둥이 같은 아버지였는데 그분이 때렸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정강이를 찼어. 이른바 조인트를 깠는데 그래 말했잖아. 때려봐야 80 어르신이 얼마나 때렸겠어. 근데 이제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또 은기나 TV 보면 되게 사이 좋게 아버지한테 되게 잘했잖아. 근데 화나면 다르겠죠 뭐야. 그럼 뭐 로우킥으로 거의 뭐 엘보킥 막 이런 거 화나면 크로캅 뭐 이걸로 그냥 아무리 화가 나도 85이 정강이뼈가 부러지게 때렸다고 이건 뭐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뭐 형이 잘못한 상황이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 근데 불쌍한 박수홍을 그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
진짜 너무 서러운 거야. 자기 잘못한 것도 없고 형이 내 편이 하나도 없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송 씨는 바로 고소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하진 않았어요. 참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 4월에 했어. 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하고 그냥 이 정도를 이렇게 했으면 제 생각에 안 했을 거야. 그죠. 안 한다고 그랬었어. 근데 이게 이제 상대편에서 너무 괘씸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뭐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네. 고소를 한 거고 사실은 그렇다면 되게 많이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영장을 뭐 집행이 돼갖고 이제 구치소에 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너무 드러난 사실도 횡령 행위가 좀 명백한 것들이 많고 그럼 사실 변제 안 하면 이거 무조건 실형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감옥에서 썩느니 그냥 원래부터 내 돈이 아닌 걸 변제하지. 피해자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근데 또 모르지.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를 하더라도 실형을 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 10년 이렇게 사느니 변제하고 네. 합의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 변제를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 변제를 하고 그러면 합의가 감형이 되는 되죠. 거죠. 감형이 되고 제 생각엔 박송 씨가 어느 정도만 돌려받으면 사실 고소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돌려받아도 뭐 그래도 이제 박송 씨 되게 착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합의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예전에는 진짜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 뭐 회사 돈 뭐 한 몇십억 횡령하고 몇 년 쏟고 나와서 그 돈 가지고 뭐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쉽게 안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경제 범죄에 대해서 양형이 굉장히 엄격해져서 그냥 늙어서 돈 못 쓸 만큼 됐을 때 내보내주거든. 그래서 경제 범죄 양형이 엄격해요? 요즘은 저기 뭐 증권거래법 이런 거 위반으로 들어간 거 막 30년도 나오고 그래. 그럼 막 근데 그럼 막 주가 조작 이런 것도 그래요? 그래. 굉장히 심각. 왜냐하면 생각해봐. 요즘에 누가 도둑질하고 이래서 사람이 죽니? 그런 것보다 오히려 주식으로 개미들 폭락해서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하게 한지.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건데 내 생각에 하나는 있어. 아버지 편들자는 건 아닌데 옛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큰아들을 그렇게 또 많이 챙기는 분들이 있었잖아. 그거는 뭐 전혀 편드는 게 아니죠 사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근데 이 어르신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동생이 형을 고소해서 큰아들이 구속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뭐 다른 거를 잴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이제 나도 뉴스를 봐서 알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저 삼촌이 손주를 죽이려고 한다. 조카를 죽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큰아들 그러니까 첫 형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감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또 그런 짓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마침 또 양미 원사님이 뭐 장자잖아요. 응? 동생 거 많이 했나? 장자의 삶은 어땠나요? 너무 좋았겠죠. 저는 막내. 전 둘째. 형이 오빠 있어? 없어요. 언니 있어요. 언니 있지. 형 있지. 형 누나. 형 누나. 그럼 진짜 막내는 어때? 저는 어땠냐면요. 바보. 일단... 자연스럽게 말리는 거 봐. 여기 지금 장자 어때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런 먹칭이. 자연스럽게 막내 어때 이런데 저는 어땠냐면요. 나 왜냐하면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나 오늘 분량도 없고 모르겠다 이래 싶어갖고. 야 무슨 분량을 욕심을 내? 얘기할 준비 막 하고 있었는데 막내 얘기 그래도 들어봐요. 막내의 삶은 어땠나. 저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술을 안 드시는데 술을 드시고 싶으면 이제 심부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누구 첫째야 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가요. 둘째야 뭘 사와라 그러면 또 제가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갔고 그냥 사실 그게 좀 마음이 편했어요. 아버지는 첫째를 불러도 네가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이 뭐 누구야 해 그러면 형이 그러면 가. 제가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거 우리 대갈축 분들이 제 일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실화인데 저희 형이 지금은 되게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되게 유명까지는 아닌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대기업의 임원이셔. 되게 높은 위치에 갔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 친구들이 다 소위 말하는 그 일진들. 근데 지금 다 잘 됐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랬는데 저희 형은 뭐였냐면 되게 덕후였어. 패션. 그러니까 본인이 패션 쪽에 이렇게 관심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20대 초반에 혹시 이신우 옴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모를 거야. 지금은 이제 되게 아줌마들 몰라? 네. 근데 그게 1990년대 중반에 막 코트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 거야. 지금은 약간 우영미 같은 느낌인가요? 우영미 일단 아줌마들 뭐 이렇게 뭐 입는 근데 그 코트를 딱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일단 샀대.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하는 그 알바집에서 그러니까 로바다야끼에서 그 아르바이트로 30만 원을 받아다가 그대로 넣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술 다 얻어먹고 야, 이 쓰레기 새끼 막 이런. 술 먹으러 갈 때는 이신우 코트 입고. 그렇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꿋꿋이 술 얻어먹고 자기는 옷 사고. 사실 뭐 욕을 좀 얻어먹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형이 그 고등학교 때까지 좀 약간 무서웠어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고 형이 또 되게 멋있어요. 잘생겨서 그 독서실 가면 그 제가 이제 형 동생인 거 아니까 누나들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갖고 누구 오빠 좀 불러줘 그래. 저희 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불러다 주고 그리고 또 막 그 발렌타인데이 이때는 초콜릿을요 상자채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수거해 오는 거지. 제가 다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심부름 좀 해줄만 하네요. 자 그런데 형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일진이니까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막 다툼이 있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형 친구 집에서 이제 며칠을 뭐 자고 있는데 저는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집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이 야 친구인 척해. 그래서 그래 뭐 이러는데 밤 12시까지 내 방에 있는 뭐 이렇게 옷이랑 이런 거 싸갖고 그 소화전에다 넣어놔. 안 넣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알았어. 그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일단 형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고 이거를 내가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래갖고 엄청 고민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일단 쌌죠. 짐을 싸갖고 근데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병이 있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잤어. 그래서 한 8시 되면 그냥 뻗어 자는 거예요. 잠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하고 일어났죠. 이게 뭐냐면 12시까지 뭘 해야 되는데 우와 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12시가 넘었어. 소화전에다 넣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야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밑에 10층이었거든요. 밑을 딱 봤는데 형이 1층에서 날 이렇게 던지지.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형이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버지가 진승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 와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이제 형이 들어오면 이제 형한테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들어온 일도 되게 웃겨요. 이제 그때가 무슨 바르셀로나 올림픽? 뭐 그때였어요. 황영조. 안한봉이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땄던 때일 거야 아마. 1992년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때 저랑 아버지가 이제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올림픽 막 밤에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새벽이었을 거야 아마. 안한봉이 금메달을 딱 따는 순간 금메달 하고 아버지랑 막 얼싸안고 막 그러는데 띵동 소리 형이 딱 들어오더니 금메달 금메달 밖에서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 타이밍 좋다. 굿 타이밍이다. 그래서 사실은 형한테는 안 혼났어. 형 아버지도 이 새끼 이러다가 일단 금메달 올림픽 머리가 좋았어요. 아니 그래도 되게 사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자 관계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랑요? 네. 뭐 이런 일화만 들었을 때는 나쁘진 않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올림픽, 뭐 월드컵 이런 거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이 좋으면 됐지 뭐. 많이 봤죠. 저도 심부름 많이 했어요. 전 둘째라서. 근데 왜 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심부름을 1,000원을 주고 언니한테 이렇게 주면 언니가 콩나물을 사오라고 했는데 지 과자를 사고 돈이 모자라서 콩나물을 안 사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배달 사고. 이게 횡령이야. 근데 언니가 매번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빡쳐가지고 이제 넌 심부름 안 시킨다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다녔거든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짜 똑똑한 애들이 군대를 가. 그래서 선임이 뭐를 딱 시키잖아 그러면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러면은 한 2-3번 이렇게 맞고 걔한테 이제 안 시킨다. 언니 그랬어요. 네, 그거를 이제 되게 머리 좋은 애들은 당하지. 일부러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지. 적당히 좋은 애들이 많이 당하죠. 그래서 우리 장자는 그러네. 장자의 삶이 궁금하다고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장자의 식탁은 일반 가족들과 식탁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 그 정도까지 재수 없었어? 장자는 다른 식탁을 썼다. 우리 집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증조할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만큼 이제 예전식으로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풍습 중에 관습 중에 요즘은 모르겠다만 예전에는 그 집의 할아버지 밑에서 장자는 할아버님과 함께 항상 숙식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 그래서 밥상을 저 혹시 지금 한 90세 정도 되시나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하신 거예요? 공부는 이제 따로 했는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붓으로? 아니야. 붓으로 하는 건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붓도 배웠지. 그럼 할아버지 글 쓰실 때 옆에서 먹 갈고? 진짜로. 나 놀리려고 한 말인데 진짜로. 진짜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셔서 농담 같은 거 일절 없고 식사를 하실 시간이 딱 되잖아. 그럼 내가 그 방에 들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붓글씨 같은 거 쓰고 계셔. 그럼 옆에서 종이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럼 할아버지가 이거 무슨 글자라고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고 그러고 있다가 밥상이 들어오면 이게 밥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랑 나랑 마주 보고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수저 할아버지가 드시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반찬 가까운 거 놔드리고 할아버지 드시는 속도에 맞춰서 밥을 먹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도 밥 먹는 속도가 느려. 그래서 천천히 드시는구나. 이상한데. 주인집 마님을 지켜보던 종놈 아니야? 아니야. 예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야.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 좀 궁금한 거 또 있어. 할아버님이 이렇게 딱 일어나시면 이렇게 할아버님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 뒤에서 이렇게 갓근 이렇게 고쳐드리고 이런 것도 했어요. 갓은 안 쓰셨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나갔다. 죄송합니다. 갓은 안 쓰셨다. 갓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감님들. 아니다. 그런 건 안 하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일을 하셨거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식사 시간 되면 모시러 가서 모셔오고 식사 마치면 딱 정확히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밥 먹는 거를 할아버지랑 속도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고 딱 모시다 드리고 오는 일과 끝났지.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따로 드셨지. 아버지는 왜 따로 먹어요? 자유롭군요. 자유롭게 나한테 맡기고 아버지는 따로 드셨던 거지. 할아버지랑 손자가 먹고 아버지는 따로 왜 편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지. 아빠는 스탠딩 바에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아빠는 시리얼 먹고 있고 막. 그러지 않고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웃기잖아. 할아버지하고의 관계만 얘기하면 내가 마치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나는 몰랐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장자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동생들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더라고. 왜냐면 집안에서 큰아들은 원래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마치 내가 할아버지인 양 그렇구나. 동생들한테. 예를 들면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내 밑에 여동생만 3명이거든. 맞아. 있단 말이야. 여동생만 3명 있거든. 학교를 다들 같이 비슷한 시기에 다녔을 거 아니야. 뭐 중고등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근데 내가 걔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올스톱이야.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화장실에 가려면 나와야 되고. 아니 그게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내 인연 그건 아니야. 당장 나오지 못할까 뭐 이렇게 하신 거야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오빠가 움직이면 다 비껴야 돼. 근데 난 그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액션을 취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그때는 그랬어.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중간에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정말 정말 나쁜 오빠였구나라고 깨닫고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근데 그랬어.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그랬는데 뭐. 분위기가 그랬어도 그걸 또 깨달았어야지. 환경이 그렇다고 또 사람이 환경에 좀 지배받는 건 아니죠. 했어. 눈치 줬어. 그건 했었어. 우리 막내 동생은 내 앞에서 밥 먹다가 밥을 밥 먹는 모습 밥을 좀 깨작깨작 먹어. 깨작깨작이 아니라 음식을 소리 내서 먹는다고 내가 밥상에 쫓아낸 적도 있고. 이런 고얀 것 막 이러면서. 아니 얘 박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그만큼 혹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예전의 어르신들은
큰 아들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어떤 있었죠. 그게 있었어. 왜냐하면 그 민법상 상속 지분 자체가 달랐어요. 장자 상속. 그 장자가 훨씬 그랬나? 얼마나 달랐어요? 또 그거는 장자가 거의 절반이었어요. 절반. 그럼 장자가 50% 갖고 나머지가 몇 명이든 간에 그냥 나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엠빵이죠. 야하. 그리고 그 시절에 생각해 보면 70년대는 형제간도 되게 많았다. 맞아요. 요즘하고 달랐어. 저희 아버지만도 6남매거든요. 6남매 중에 아버지 제일 위대 형이 50% 가져가고 나머지 5명 나눠 갖는 거야. 야하. 그때는 그랬어. 그게 법으로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옛날의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첫째에게 뭔가를 많이 준 거를 그냥 용인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영우 봤어? 우영우 변호사. 봤어? 짤로 봤어요. 우영우 안 봤어요? 네. 한 편도? 네, 짤로 봤어. 우영우 변호사에서도 형들 둘이 착한 맞아, 막내한테 사기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 형들도 그러니까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형들이 이걸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박성식 형 편드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옛날 생각이 좀 사로잡혔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우리가 박수홍 씨가 되게 젊어 보이니까 지금 사고관에서 사고관이라고 하나? 세계관이라고 하나? 사고방식이라고 하나? 뭐 사고방식 막 던지네 그냥. 어쨌든 하나 걸려 들어왔어. 지금 사고방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박수홍 씨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50대잖아.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박수홍 씨가?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여기는 막 어디 쩝쩝거리느냐 이러는데 거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솔직히. 어디 밥상머리에서 나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그때 내가 고얀 생각해봐. 이게 지금 웃고 있지만 많이 이러하냐? 좋았는데 일본말 좋았긴 한데 할아버지랑 밥을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이 쭉 먹으면 그 얼마나 엄숙하고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늘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었는데 얘는 막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먹잖아. 너무 자유롭게. 젓가락 이것도 찔렀다 저것도 찔렀고. 야 꼬박이 나가. 젓가락으로 이것도 찔렀다 저것도. 나가 그렇지. 이러니까 아버님이 스탠딩 바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거를 볼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예의 범절을 배우는 게 좋을 때도 있긴 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그게 나쁘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좋은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컸는데 이제 서울 와서 특히 대학 올라서 서울 와서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되게 고루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그걸 깨달았지. 은연중에 이런 버릇이 들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바빠서. 근데 그 친구랑 쇼핑을 하러 가면 왜 직원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거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우리 같으면 뭐 오늘 뭐 베스트 보려고 왔는데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둘러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찜을 지고 이렇게 쭉 둘러봐요. 제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둘러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랑 쇼핑을 하면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본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뒷짐을 져요. 내가 지금도 극복 안 되는 게 내가 저 대한뉴스 본방송 끝나고도 거업이랑 민 기자랑 같이 밥을 먹잖아. 내가 3분의 1 먹으면 걔는 수저를 내려놔. 그 고얀 것들이? 고얀 것들이 혹시 쩝쩝거렸어요? 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으니까 식사를 빨리 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속도에서 밥을 계속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빨리 못 먹어. 할아버님이 저 밥 먹는 거 보셨으면 거의 뒷목 잡으셨겠다. 저 김밥 한 줄 1분에 먹는데. 랩 빨리 하는 거. 할아버님 거기서 지금 탈출구를 찾은 거야. 자, 더 이상 느림은 싫다. 나는 래퍼 양지야. 나는 매드 클라운이다. 예. 법적인 얘기를 하나 정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친족상도례가 이번에 화제가 됐어. 설명 좀 해줘 진변. 친족? 갑자기 뭐 농담 떠먹게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친족상도례를. 그래도 우리 뭐냐면 친족상다리? 사건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박수홍 씨 아버지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본인이 다 횡령한 거다라고 다 덮어쓰고 얘기를 꺼냈거든. 거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이 저거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면책 사유를 노려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별이 뉴스를 보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지간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횡령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형이 아버지가 횡령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까지 모르셨을 때 누가 그 얘기를 했겠지. 아니 형이 시켰던 형의 변호인이 나는 시켰다기보다 이런 생각을 해봐. 형님 변호인한테 아버지가 우리 아들 어떻게든 방법이 없냐.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내가 했다 그러겠다. 아버님이 뒤집어 쓰시면 이게 그 형법상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가 어쨌든 사실 그거는 정말 멍청한 작전인 게 어쨌든 형의 범죄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형은 처벌 받아요. 아니 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네. 계좌명의 이런 걸 아버지 계좌명으로 해놨다. 그렇게까지 머리를 썼다고요? 근데 뭐 진짜 나쁘다. 그렇게 하질 않지 않았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계좌명의를 해도 뭐 이체 내역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건 쉽지 않겠지. 아버지가 뭐 스파 가서 막 이건 아니겠죠. 그죠. 아버지가 최고급 헬스장에서 막 관리받고 이러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정하실 수도 있지. 친족 상도례는 근데 적용 안 되는 범죄가 또 있어요. 뭐요? 강도 그리고 손괴. 그러니까 재산 범죄 중에 물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시는 거. 때려 부수는 거.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겨들송이 막 샤넬백을 샀는데 내가 그 샤넬백을 열어서 거기다 똥을 쌌어. 야 비유를 들어서 이거 되게 왜냐하면 그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거든. 재밌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엄마 너무 미워. 그래갖고 친족 상도례가 있으니까 내가 엄마 샤넬백에다 똥을 싸야겠다. 그래갖고 엄마 샤넬백에 똥을 쌌어. 이건 친족 상도례가 안 돼. 왜냐하면 손괴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뭔가를 되니까. 훼손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렇죠. 순수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이건 직접적인 피해가 있잖아. 그렇죠. 금괴 같은 거 이렇게 부시면요? 그건 되죠. 네. 그거는 그거에 그건 절도에 가깝지. 뭘 어떻게 금괴를 어떻게 부시는데? 금괴는 이빨로? 못 부셔요? 아니 금목걸이를 훔치면 금괴를 본 적이 없어. 이럴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금목걸이를 훔쳐가면 처벌하지 않지만 네. 금목걸이를 부숴버리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친족 상도례에 적용이 된다면.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어쨌든 법률 얘기니까 잘 보면 30년 동안 횡령을 했잖아요. 네. 근데 횡령 범죄도 뭐 특경법이 적용되는 횡령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그러니까 살인죄는 이제 없어졌지만 공소시효라는 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 범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한 100억을 다 지금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뭐 30년 전이니까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 사실은 92년도에 한 횡령죄는 처벌 못 해요. 왜냐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렇게 치면은 뭐 최근에 10년간 한 횡령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범죄 중에 포괄일죄라는 게 있어요. 포괄일죄. 이건 뭐냐면 이 30년 동안의 횡령 행위를 하나의 죄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동기, 동일한 방법, 뭐 동일한 어떤 뭐 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범죄는 그냥 이걸 하나로 취급하거든요. 네. 그러면 1992년부터 2021년까지 행한 30년간의 범죄를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1992년에 행한 횡령 행위도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걸 포괄일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기소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걸 포괄일죄로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도 뭐 하나 했다. 네. 변호사스럽다. 저희 오늘 가족 이야기 포괄일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수홍 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데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고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림도 지난주에 되게 혼났기 때문에 진 변호사한테 부자에 관한 그림은 없었고 어찌됐든 가족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 관계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한테 준비했다고 보내준 그림이랑 전혀 다른 그림. 그래요? 바꿨어. 오늘 박수홍을 하면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림을 바꾸면 바꾼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모르잖아. 그림. 깜박스 왔어. 뭐 개무시한다 우리. 야 이거 고얀 놈 이거 우리 그거 한 거야. 고얀 놈 이런. 내가 그림을 바꾼단 말이야. 자, 저 두 사람 이름 뭐래? 뭐야? 이름이요? 뭐야?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인 건 알겠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나이대가. 나이대가? 근데 아버지와 딸이 저기 구속되어 있는 감옥에 있는 아버지. 맞아. 왠지 추측이 되죠. 굶은 걸 이제 가여이 여긴 딸이 와서 아버지한테 젖을 물리는 거야. 이제 모유를. 야, 니네 천재냐? 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뇌는 없는데 뭔가 이런 유추 능력 같은 건 있더라고요. 아니,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아마 대갈쪽 분들도 되게 많이 아실 텐데 실제 이걸 보자마자 그게 맞추는 경우는 난 거의 못 봤어. 진짜요? 근데 얼핏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 그 지식이 너무 쓸데없이 많지 않으면 머리가 맑아서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생겨. 칭찬인가? 매기는 건가? 네, 맞습니다. 시몬과 페로라는 로마 시대의 얘기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아버지가 반역죄를 저질러서 당시로서는 아사형이라는 게 있었대요. 감옥에서 굶겨 죽이는 형벌. 근데 페로가 마침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고 들어와서 저기 간수들. 그렇죠. 간수들 둘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을 소재로 해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루벤스는 사실 이 그림 때문에 욕도 좀 먹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소재로 한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모습이 이상하게 좀 약간 음란하게 보일 수도 있는 식으로 그린 그림은 또 드물었어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가슴을 드러내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치기에는 어르신이 너무 정정해. 몸이 너무 아니 저 허벅지는 거의 뭐 지금 제가 한 대 맞으면 아사형을 당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렇지. 그리고 간수들이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림의 내용을 알고 보면 모를까 뭔가 훔쳐보는 느낌이 관음적. 그래서 루벤스가 이 그림 때문에 비판도 좀 많이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관해서 오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훈훈한 얘기로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 뭐 광고가 하나 있다는데 이게 광고는 저희 광고가 아니죠? 광고 아니에요. 남의 광고인데 대신 홍보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 그럼 안 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 진짜 하다 보면 들어올지 아니? 이 대갈적 굿즈 인증샷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컵 지금 쓰고 있는 컵. 오 이쁘다. 저거 어디 다른 컵들 저기 스누피 다른 컵들은 뒤집어서 걸어놓으셨고 대한뉴스 컵은 딱 쭈르륵 놔주셨네요. 저렇게 앞에 색깔이 되게 세 가지 색깔 있잖아요. 모아놓으니까 진짜 예쁘다. 의외로 괜찮아요. 모아놓으면. 우리도 다 다른 색인가요? 맞네. 이게 세 가지 색. 저는 하늘 색깔 같은. 요즘 굉장히 많이 대갈적 굿즈 하나로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방송 말고 이제 본 방송에서 오징어 메타버스가 열렸어. 오징어 메타버스가 뭐예요? 대체 뭐야 그거? 아니 뭐가 열렸으면은 설명도 좀 해줘요. 아니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잖아. 오징어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받는다. 보통 그 전에 광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광고를 해드렸잖아. 오징어 관련 업을 모든 분들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먹는 오징어도 우리 화요일 날 했고 하나. 먹는 오징어 했어요? 진짜 맛있었어. 먹는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했고. 오징어 같이 생긴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주 좋고. 내가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거기. 뭐 오징어 먹물, 오징어 뭐 게임, 오징어 잡이, 오징어 잡이, 오징어 잡이 배 선언 모집 이런 것들 하여튼 뭐든지 오징어 과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징어가 영어로 뭐죠? 캐트피쉬. 캐트피쉬. 캐트피쉬 뭐지? 스퀴드. 스퀴드. 캐트피쉬는 뭐지? 뭐라고요?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어요. 스퀴드 그게 오징어 게임 영어판에서 본 것 같아요. 스퀴드 게임. 잘 몰라요? 캐틀피쉬. 나 정확히 몰라서 없어. 취소. 그래서 스키까지만 했어. 스퀴드. 나도 그래서 안 섞었잖아. 말 안 섞었잖아. 문어 뭐야 문어? 문어요? 옥토퍼스. 오 스퀴드. 뭐 딴 거 없나? 오징어 게임 2편 광고도 여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플릭스 측에.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오징어를 꼭 한 이유가 뭐예요? 오징어들의 모임이라서? 아니 근데 오징어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의외로 오징어 관련 업이 되게 많대. 슈킹 PD 주장이야. PD님이 대한뉴스 하면 오징어가 생각나서?
이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오징어 같다는 의미 아니? 정신 세계를 도저히 감히 알 수가 없는. 피디님들은 천재 같아 가끔 보면. 천재인지 뭔지 모르겠. 나 근데 진짜로 예전에 궁금해서 진짜 에그린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보긴 봤죠. 그치? 뭘 알고 있었으니까. 기억이 거의 뭐 누가 호빵 뜯어본 것처럼 기억이 조금씩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들어본 것 같아.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아무튼 뭐 오징어 광고 뭐 많이 기다리고요. 우리 피디님들 천재 같아. 저희 새끼 막내 새끼 피디님 맞나? 뭐였지? 이름 막내 새끼? 성함이 그것이더라고요. 그 새끼 피디 인성. 새끼 피디 새끼. 새끼 피디 새끼라는 애칭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까 진짜 천재 같다고 느꼈어. 제가 막 이게 이뻐요 저게 이뻐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은데 보지다가 너무 귀엽다 막 이러시고. 끝내야겠다. 눈 뒤래 머리 뒤에 눈이 달린 줄 알았어요. 지일하면서 그건 인상이 별로네. 네, 어수선하게 오늘 몇 회였지? 오늘 23회. 오, 진변. 지난주에 우리 투투했잖아요. 둘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24일 때 만나요. 안녕. 생일 축하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